그런 잇몸에서 생긴 급성 농양, 왕뾰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감하신 분들은 그거 손으로 톡 터뜨려고 나아졌어 하고 그 다음날 오세요. 원장님, 저 어젯밤에 자려는데 갑자기 잇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가끔 스트레스 때문에 치통이 오는데 진짜 어제 하필 와가지고 밤이 너무 길고 힘들었어요. 혹시 원장님도 이렇게 밤중에 갑자기 치통 때문에 힘들으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 있어요. 인턴 땐가 레슨 땐가 그래서 그 다음날 술 먹고 해롱되는 동기한테 나 치료해달라고 그때 아팠던 게 꽤 오랫동안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을 찾아다니며 치료받았던 적이 있어요. 처음 치료해준 그 동기한테 너 술 먹고 날 치료받아서 안 났나 보다 농담하고 그랬었죠. 그래도 뭔가 치통의 추억이 있으시군요. 그럼 그때 치통 원인은 뭐였어요? 원장님?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치수염? 이가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많죠. 예약 없이 급하게 오시는 분들은 되게 이거 너무 아파서 오신다. 병원 문도 안 열었는데 저 출근하는데 와 계신 분들 다 그런 치통 때문에 와 계신 분들이었죠. 사실 근데 치통을 환자분들은 보통 잇몸이 아프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치아가 원인인 경우도 많거든요. 뭔가 통증이 막 내가 위가 아프다고 느끼는데 아래가 원인일 수도 있고 아래가 아픈데 위가 원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찾아야 돼요. 근데 제가 한밤중에 아팠잖아요. 사실 좀 치통 하나로 응급실 가기도 부담스럽고 오늘 제가 이 컨텐츠 준비한 이유도 긴급한 상황에서 치통을 집에서 혹시 잠시할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집에서 치통 어떻게 좀 급한 불이라도 꺼볼 수 있는지 얘기해볼게요. 먼저 치통은 치아가 아픈 거예요. 잇몸이 아픈 것도 들어갈 거고 입안에서 나타나는 통증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는데요. 찌릿하게 아픈 경우는 특정한 자극 상황에서만 나타나는데 환자분들이 내가 치통이 있고 병원에 가야겠고 너무 아파 못 살겠어 라고 느끼실 때는 어떤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도 아니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또 통증이 있어서 핸드폰에 집중을 못하겠어 이런 통증이어서 묵직한 통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치통이 생기는 원인 치아에 있거나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이 있거나 두 가지 원인인데요. 먼저 잇몸에 원인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잇몸이 좀 통통하게 부어오르고 혀로 만져보면 잇몸이 약간 말랑말랑해지면서 좀 커져 있고 부풀어 올라 있거든요. 공감하신 분들은 그걸 손으로 톡 터뜨려고 나아졌어 하고 그 다음날 오세요. 부었는데 내가 터뜨렸더니 좀 안 아파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왔어 이러면서 오시거든요. 그런 잇몸에서 생긴 급성 농양 말하자면은 왕뾰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잇몸도 뾰루지가 나요? 그렇죠. 뾰루지가 생겼으면 우리가 짜주면은 낫잖아요. 근데 잇몸에 생긴 뾰루지가 보통은 손톱 요만한 크기, 치아 머리만한 크기로 보통 많이 생기고 큼지막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터뜨릴 용기를 내신 분이 참 독특하신 건데 그렇게 잇몸에 생겨서 이가 아프신 경우 치통이 생겼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치아가 아픈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잇몸이 원인이었던 경우보다는 좀 더 통증이 더 심하고 약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또 치아 내에 있는 신경 조직에 문제가 생겨서 부패한 가스가 차고 그로 인해 압력이 빵빵하게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경우가 저희가 학생 때 배울 때 교수님께서 환자들이 이제 병원 문 열기 전에 찾아와 있는 게 이런 급성 치수염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극심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원장님, 저처럼 한밤중에 갑자기 아프신 분들은 집에서 어떤 방법을 일단 1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두 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죠. 잇몸이 부은 경우와 치아 신경이 아픈 경우. 그럼 먼저 잇몸이 아파서 밤에 잇몸이 너무 아픈 것 같아. 잇몸에 혀를 대봤더니 잇몸이 부어오르고 통통한 게 느껴져.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경우에 집에 진통제가 있다면 루펜 계열,
아펜 뭐 이런 거 진통제 계열을 하나 드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진통제 종류 없으면 타이레놀 종류라도 드셔서 통증을 경감시키시면 되고요. 양치질을 바로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에요. 잇몸이 부어있어서 하시기가 쉽진 않겠지만 압력을 좀 빼기 위해서 깨끗하게 좀 닦아내면서 마사지를 살살 해주는 것도 역시나 도움이 되죠. 치간 칫솔을 쓰실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사실 부어서 치간 칫솔을 그 자리에 쓰실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안 되면 치실로라도 살살 조금 깨끗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각을 열심히 하시는 거 도움됩니다. 뾰루지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뾰루지를 짜야지만 해결이 되는 것처럼 짜야 되는데 사실 집에서 그걸 짜실 수는 없고 완전하게 다 짜내실 수도 없으니까 압력을 조금 뺀다, 살짝 터트려주는 정도를 하시는 것도 너무 심하실 때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치아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이런 경우에 치아가 썩거나 금이 갔거나 신경에 병이 들었을 때가 그런 통증이 오는 건데, 그럴 때는 아까처럼 잇몸이 붓거나 하는 게 없어요. 혀를 대었을 때 잇몸 모양은 멀쩡하거든요. 단지 치아를 살짝만 두드려 보시면은 이 정도도 이렇게 아프단 말이야? 살짝 두드리는데 내가 느끼는 거 훨씬 강한 통증으로 느껴질 거거든요. 그런 경우 정도 되면 자꾸 두드리지 마시고 한 번만 확인하신 후에 이렇다면 일단 찬물을 조금 머금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진통제도 당연히 드시는 게 좋은데 이럴 때는 진통제가 그닥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2시간 간격으로 먹었는데도 아파요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통증이 많이 심해요.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네. 최고의 해결법은 사실 치아에 구멍을 내서 압력을 빼줘야 돼요. 치과에 오시면은 뭐 설명할 거 없이 환자분 일단 아픈 거 빼고 설명드릴게요 하고 마취 먼저 하고 치아에 윙하는 걸로 일단 신경에 구멍을 딱 내서 압력을 줄여드려야지 통증이 급격하게 줄어드시거든요. 근데 사실 집에서 그걸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얼음을 물고 계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부패된 가스가 막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가스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환자분들 보면 그 정도로는 택도 없었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둘 다 치과를 가야 하는 거는 맞아요. 우리가 보통 걱정하는 흉치라던가 잇몸병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이거든요. 그 말은 느슨하게 물밑에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천천히 진행되는 건데, 이렇게 급성으로 확 나타난 경우에는 병의 경중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찬물을 쓰거나 양치질하거나 약을 드시는 거는 사실 말하자면 외래 진료, 일반 동네 치과를 가기 전에 요 밤을 넘기기 위한 정도의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내가 찬물찜질을 하고 얼음을 물고 있어도 아침에 일어났더니 통증이 사라졌어. 근데 그 다음날 밤에 또 아파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날에는 다시 병원은 꼭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일시적으로 응급실에 갈 수 없는 상황, 그런 거에 좀 밤을 편안하게 넘기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매일매일 진통제를 먹고 얼음 찜질을 해서 그 상황을 넘기다 보면 이런 치수염으로 인한 병이 잇몸뼈를 막 녹이는 더 큰 병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간단하게 고름만 빼내면 될 것이 그 주변뼈를 막 녹여서 범위가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병을 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극심한 통증이 한번 왔었다, 그리고 그게 약을 먹고 넘겼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할 때는 병원 방문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원장님 듣고 보니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응급실을 가는 게 나을까요? 밤에 사실 응급실을 가기가 귀찮잖아요. 얼마 전에 결막염이 왔는데 일요일이어서 응급실을 가려니 사실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도 갔어요. 근데 안과는 응급실 안 본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만한 병으로 응급실을 가야 돼?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 치과 응급실이 접근 가능한 곳이 많지 않기도 하니까. 근데 만약에 잇몸이 부어서 거기서 피가 나기 시작했는데 피가 좀 많이 고일 정도로 난다든지, 아니면은 몸에서 열이 나는 발열 반응이 같이 동반이 된다든지, 몸살 기운 같은 것도 같이 동반이 된다든지, 그렇다면은 아침까지 기다릴 상황은 아닐 수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응급실을 같이 찾아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해 드리겠고요. 본인이 심장질환이나 아니면 당뇨라든지 면역 기능 저하 질환을 가지고 있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통증이 급심하고 그 통증이 진통제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밤이라도 응급실을 좀 방문하시는 게 좀 안전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밤에 이런 조치를 했는데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잠을 설치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침이면 치과 문 열기 전에 그 앞에서 대기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물론 치과 의사들은 응급 환자분들을 좀 빨리 처치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환자분들도 내가 밤에 이러이러했었다 이런 거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빠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약 환자가 많으니까. 우리 사실 밤에 통증이 너무 심한데 병원에 응급실에 갈 수 없을 때 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단한 걸 알려드렸는데요. 이 방법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하룻밤이 아니고 이틀밤, 사흘밤 정말 지속이 된다면 이건 병원을 가야 하는 문제라는 거. 그리고 내가 원래 건강이 좀 좋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몸에 열이 난다든지 피가 너무 많이 나는 그런 반응이 동반이 된다라면은 응급실에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예방 아니겠어요? 평소에도 양치질 잘하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영상 열심히 보시면서 응급실 가는 일이 안 생기셨으면 그게 제일 좋죠. 오늘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공유 주변에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